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관련 영상이 아닌 상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풀리고 금리도 서서히 내려가는 추세라서 요즘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상가 계약은 아파트 계약보다 낯설고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가 창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쉽고 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전 상가 계약에 있어 가장 첫 번째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상권 및 입지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변 유동인구, 경쟁업체, 상권 형성 여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셔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나 공인중개사의 의견을 듣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직접 발품을 팔아서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직접 상권을 알아보려니 뭘 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되게 막막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직접 상권을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동인구 파악.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평일 낮만 볼 것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주말까지 체크하세요. 점심시간에만 직장인들로 붐비는 곳인지 저녁에 가족 단위 고객까지 많은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경쟁업체 조사. 같은 업종의 가게가 너무 많으면 경쟁이 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련 업종이 모여있는 상권이라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 거리에는 새로운 카페가 들어와도 손님이 찾을 가능성이 높죠. 세 번째는 주 소비층 분석. 이 지역에서 돈을 쓰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직장인, 학생, 가족 단위 고객 등 주 소비층이 내 업종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가 근처라면 교육 관련 업종이나 분식집이 유리할 것이고 오피스 밀집 지역이라면 점심 장사가 중요한 식당이 유리하겠죠. 네 번째는 상권과 업종의 궁합 확인입니다. 상권마다 어울리는 업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용한 주택가에서 시끄러운 술집을 하면 민원이 생길 수가 있고 번화가 한복판에서 조용한 독서실을 운영하면 어울리지 않겠죠. 내가 하려는 업종이 해당 상권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상권 및 입지 분석이 끝났으면 목표 고객 설정, 즉 타겟 고객 분석이 중요합니다. 이 상권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고객층을 생각해 보세요. 직장인, 학생, 가족 단위 고객, 20대가 많은 곳과 40, 50대가 많은 곳의 소비 패턴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객층은 어떤 니즈를 갖고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직장인은 점심이 빠르고 가성비가 좋아야 합니다. 학생들과 같은 젊은 사람들은 트렌디하고 감성적인 요소가 중요하죠. 이렇게 상권 분석, 타겟 고객 분석을 끝냈으면 네이버 부동산이나 주변 부동산 또는 요즘엔 당근에 나와 있는 상권에 적합한 매물을 구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단계를 스킵하고 바로 부동산에서 자리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실 겁니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았다면 본격적으로 계약 조건을 따져볼 차례인데요. 상가 계약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보증금, 월세, 그리고 권리금이에요. 아무래도 사업을 하시는 것이니 금전적인 부분도 절대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초반에 들어갈 비용과 계약 이후에 들어갈 고정 비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예상하셔야 돼요. 초반 비용은 권리금,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이 있습니다. 보증금과 권리금은 사실 협상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협상에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원래 금액을 기준으로 여유롭게 잡는 게 좋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의 경우 사전에 업체를 선정해서 견적을 미리 받아보는 것도 좋은 준비 방법입니다. 계약 이후에는 고정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월세, 부가세, 관리비가 있습니다. 상가는 아파트와 달리 월세에 부가세 10%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월세 100만 원의 상가를 계약하신 거면 실제로는 부가세 10만 원까지 110만 원이 나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관리비는 전용 평당 1만 원 내외로 예상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에는 청소비, 경비비, 엘리베이터 유지비, 공동 전기요금 등이 포함됩니다. 수도와 전기는 따로고요. 사용하는 만큼 부과되며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증금, 월세, 권리금 그냥 부르는 대로 다 주고 계약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실력 있는 중개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계약 조건을 실제로 조율하고 건물주와 소통하는 역할은 여러분이 아닌 대부분 공인중개사가 맡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경험 많은 중개사를 만나는 것이에요. 좋은 중개사는 단순히 물건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 시세, 협상 포인트,
그리고 건물주의 성향까지 고려해서 정말 좋은 계약을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그 중개사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려면 임차인,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이죠. 창업자도 이 기본적인 구조와 흐름을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보증금, 월세, 렌트프리, 권리금 각각을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는 방법, 즉 중개사와 소통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창업자 입장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할 협상 전략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세 협상과 렌트프리를 받을 수 있는 진짜 방법, 바로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월세를 깎으려면 즉시 계약 가능 여부가 핵심입니다. 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공실기간 없이 빨리 계약을 성사시켜서 월세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일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한테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이 금액으로 조정만 해주신다면 바로 계약금 입금 가능합니다. 이 한마디가 정말 강력합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계약이 성사되면 수수료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 조건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대인을 설득하려고 하죠. 바로 계약이 가능한 상태라는 신호는 중개사에게 아주 강한 협상력과 동기부여를 만들어줍니다. 조금이라도 본인이 노력해서 조건을 맞춰주면 바로 계약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들었기 때문이죠. 임대인도 바로 조건만 맞으면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이어서 렌트프리를 요구할 땐 바로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와 함께 잔금일이 빠른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렌트프리 2달을 요구하면서 잔금일이 실제로 2달 뒤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4달을 공짜로 주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렌트프리 4달 해주시면 잔금도 2주 안에 바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빠른 잔금일을 제시하며 렌트프리를 과감히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상권 분석을 통해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임대인에게 시간 손해를 안 끼친다는 걸 보여주는 것, 내가 진짜 할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렌트프리를 받아낼 수 있는 강력한 협상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는 잔금일, 렌트프리 시작일, 그리고 인테리어 시작일, 월세 기준일, 이 4가지 말은 모두 같은 말이에요. 잔금을 치르면 그날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할 수 있고 그날부터 렌트프리도 계산되며 이후 월세 납부일도 그 기준일을 따라갑니다. 정리하자면 월세 조정은 즉시 계약 가능 여부가 포인트고 렌트프리는 빠른 잔금일이 핵심입니다. 2가지 모두 내가 진짜 계약할 준비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강력한 협상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권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바로 계약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만 보여주셔도 좋은 중개사분을 통해 충분히 협상 가능합니다. 협상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태도예요. 무작정 좀 깎아주세요, 너무 비싸요가 아니라 조건만 맞으면 지금 바로 계약 가능합니다. 이 한마디가 훨씬 더 큰 힘을 가집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진짜 할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빠른 결정, 명확한 의사 표현이 중개사를 움직이고 그게 곧 좋은 조건을 만드는 지름길이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차고 정리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